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그동안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런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꽤 낮잠을 길게 자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걸 해보자 하고 여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영상을 주로 만들었다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미군 와이프로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해서 그동안 조금 망설였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크면서 하도 이태원의 트러블 메이커, 미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편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벌써 5년이 가까이 됐는데 처음 제 남편 애들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미군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파병으로 나가 있던 아프리카에서 그 현지 아이들에게 운동화도 나눠주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갔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군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아, 어떤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게 미군이고 그 사회를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는구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장점, 단점 이런 걸 가지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고민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그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미군 와이프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떨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을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힘든 점, 정말 좋은 점 이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미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안정성인 것 같아요. 미군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릴 걱정이 거의 없고 그래서 혜택도 굉장히 좋아요. 의료보험이 완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은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죠. 소소하게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PX 출입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게 미국은 대학교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미군들은 거의 대부분 GI 비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에 자녀를 낳으시면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이미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커버가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퇴근 시간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제 남편 애들은 6시 넘어서 퇴근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늦어봤자 예측 가능한 일 때문에 늦는 거고 그래서 같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편이 긴 시간 동안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미군과 결혼을 한다는 거는 서포트를 해주고 그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류 작성을 하시는 거는 미군이라고 해서 더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힘들고 오래 걸리고 제가 심지어는 인터뷰를 갔을 때 당신들 실제로 결혼하는 거 맞아? 그렇게까지 질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하도 외국에 있는 미국 군인들이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외국 와이프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그냥 가짜로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군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고 이런 거는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부서마다 다르고 하시는 역할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파병이 굉장히 잦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나는 파병 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군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 롱디는 필수라는 거. 그냥 마음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근데 그냥 외국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내전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사촌 고모가 예전에 한 70년대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왜냐면 공군 병장이 당시 한국에 나와 있다가 고모랑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같이 이사를 가자 하셔서 미국으로 따라가신 케이스거든요. 저보다 훨씬 앞서서 미군 와이프가 되신 거죠. 그런데 미망인이 되셨어요.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안 좋은 일을 겪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최근에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커리어를 유지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방송국 PD로 일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가 살게 될 땅을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주변에 뭐 미디어 관련된 업체라든지 방송국은 당연히 없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제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진짜 막막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론 관련된 사업도 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사를 다니게 될 텐데 갈 지역들이 항상 다 도시에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살았던 그 바닷가 도시 데스티니란 곳은 진짜 다른 산업군이 없었어요. 군대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지 않아요. 앞으로 가시게 될 지역이 큰 도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외국인이라서의 특수성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미군 와이프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려움이잖아요. 계속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때마다 옮기겠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그런 와이프를 저희 2년만 하실 사람 뽑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하면서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모든 와이프들에게 해당된다는 걸 군대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승진식이나 은퇴식이나 이런 곳에 참석하게 되면 실제로 그 군인한테도 물론 상을 주지만 와이프를 꼭 앞으로 불러서 진짜 감사하다고 감사장, 뭐 공로장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이사가 잦다는 거는 앞으로 원하는 대로 뭐 다 사고 인테리어 원하는 대로 꾸미고 이런 거는 한동안 내려놔야 된다고 봐야 돼요. 뭐 은퇴하실 때까지는 그냥 이사를 다니더라도 뭐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가구 이런 데에 집중하시고 가진 것을 최소한 내려놓는 미니멀리즘으로 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는 원래 불확실성을 즐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오히려 지겹고 한 2년, 3년쯤 되면 좀 근질근질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될 사람 또는 뭐 지금 약혼한 상대는 빨리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떨어지기 싫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성격은 어떤지 그거를 상대방이랑 정말 많은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래 앞으로 아무리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뭐 간호사가 된다거나 선생님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어를 바꾸더라도 이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있다 하시면 문제가 없죠. 하도 인터넷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더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꼭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